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을 할 때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수학을 좀 잘 푸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하다 보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향이 다른 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요. 요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수학을 보실 때 제일 쉬운 개념서, 그 다음에 응용서, 그 다음에 심화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개념서 제일 쉬운 거, 개념서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선택하세요. 어머니가 보시고 뭐 제일 쉬운 거 선택하셔가지고 개념서를 한번 쭉 옆에 개념 설명이 있지요. 항상 개념을 읽게 하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아이한테 읽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보다는 일단은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십시오. 왜냐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설명할 때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쓰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수학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독해력이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하다가 모르면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맞춰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집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학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거의 다 학원을 보내잖아요. 물론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은 학원에 와서 설명 듣고 잘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 밑에 거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뭐 거의 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모르면 또 곧바로 선생님한테 묻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때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스스로 읽고 그게 나오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십시오. 먼저 개념서를 할 때 먼저 개념을 한번 읽게 하십시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이 읽고 조금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꾸 처음부터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읽고는 개념을 쭉 문제를 읽고 풀죠. 푸는데 아이가 이제 거의 뭐 틀렸어요. 틀렸으면 또 틀렸는 거 지우고 또 오늘 할 양 나가면서 틀렸는 거 빨간 거 채점하고 오늘 했는 거 빨간 거 채점하고 또 틀렸던 거를 파란 걸로 채점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원 나가면서 또 빨간 걸로 채점하고 처음부터 틀렸는 거 쫙 지워놓고 다시 두 번째 하는 거는 파란색, 또 세 번째 반복되는 거는 초록색이겠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저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색연필 5개로 틀렸는 거 반복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 영상을 보셔야지 제 말이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틀렸던 걸 계속 반복하면서 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틀렸던 것도 잘 하고 7, 80%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틀렸던 걸 한 5번 반복했기 때문에 응용서를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시기에 70% 이상을 못 맞췄다. 그러면 다시 개념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풀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처음에 개념을 익힐 때 제일 쉬운 문제집으로 빨리 이렇게 쑥쑥쑥 풀려가야지 그 다음 응용서를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시간이 없다고 응용서를 넘어갔잖아요. 그럼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려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릴 확률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 풀었다고 해서 쉬운 문제 잘 푸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념서를 풀리셔야 됩니다. 잘 못 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만약에 잘 풀리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센수학을 풉니다. 저는 센수학 문제집을 초등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양도 많고요. 그리고 A단계, B단계, C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A단계는 개념 문제입니다. B단계는 응용 문제고요. C단계는 심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수학 한 권으로
개념도 익힐 수 있고 응용도 익힐 수 있고 심화도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좋은 문제집입니다. 개념수를 한 거를 풀었어요. 70% 이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센수학에 들어갈 때 먼저 A단계 홀수를 쫙 1단원부터 풀어주십시오. 끝단원까지요. 그리고 A단원 짝수를 쫙 끝까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단원을 한 권을 2번 개념 풀어는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은 개념수 풀었지요. 센 수학에서도 개념을 2번 돌았는 거니까 거의 3권 푸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A 단계에서 틀렸던 문제를 또 다 지워 넣겠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쭉 풀면서 B 단계 홀수를 쫙 나갑니다. 그리고 또 A 단계 틀렸던 거 다 지워 넣었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채점하는 거 초록색으로 채점하겠지요. 그리고는 B 단계 짝수를 쫙 풉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 틀렸던 거는 빨간색 채점, 또 2번째 또 곤치는 날은 파란색 채점, 3번째 곤치는 날은 초록색 채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도 풀었을 때 아이가 잘하는 경우가 있고 센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는 센 수학을 한 번 더 풀립니다. 왜냐하면 잘 풀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센 수학도 쫙 그렇게 틀렸던 거 반복하면서 일품을 들어가도 잘 풀 수 있습니다. 잘 풀 수 있는데 센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애들은 일품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전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개념수 풀리고 센 수학 풀리고 일품 풀리고 1등급 수학 풀리고 A급 풀리고 그래서 총 5권 풀렸거든요. 5권 맞죠? 개념수 A 센 수학 그 다음에 일품 1등급 수학 A급 A급이 제일 어렵고 거의 다 또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개념수를 쫙 풀었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수를 풀어도 됩니다. 똑같은 개념수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맞출 겁니다. 물론 틀렸는 거 반복해야겠지요. 반복하면서 그 다음 단계 센 수학을 더 갑니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A 단계를 쫙 끝까지 홀수를 풉니다. 그러면은 틀렸던 거를 또 다 지워 넣습니다. 또 체크하고 하면서 한 4권 정도 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B단계 홀수 쫙 나갑니다. 그리고 B단계 짝수 쫙 나갑니다. 틀렸던 거는 5번 반복. 그리고는 4번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한 권 다 끝나고는 마지막 틀렸던 거 다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통 방학이 저는 만약에 아이가 기말고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념서 쫙. 방학하기 전에 개념서 한 권 끝나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들어가면서 센 수학이 들어갑니다. 센 수학을 하면서 한 권 정도 더 풀 수가 있습니다. 1분까지.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저는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A급 풀렸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최상위 수학까지는 못 풀었습니다. 1분까지는 풀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심화까지 푸는 게 좋다고 하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그 다음 학년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쫙 이게 풀되 안 되는 거는 반복해서 푸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푸는 아이들은 쫙 이래 나갈 수 있는데 물론 만약에 하루 수학도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수학 양을 많이 풀리되 못하면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야 학년이 올라갈 수도 보통 센 수학 정도까지만 완벽하게 풀어도요 학교 수학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A급까지 푸는 이유는 더 깊이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잘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잘 못 푼다고 해도 반복하고 다져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화서를 못 푸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수학 양을 더 풀리십시오. 수학 예를 들면 평상시에 3장을 풀렸다면 5, 6장을 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어려운 아이들은 수학 시간을 더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수학을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요, 1시간을 수학을 해도 A급까지 다 풀 수가 있지만,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시간 수학 시간을 투자해서는요, 센 수학까지도 못 푸는 아이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걸 자꾸 반복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심화까지 못 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 아빠의 영어로 더 많이 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수학을 막 그렇게 많이 투자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수학을 많이 풀렸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수학 하루에 2장은 택도 없습니다. 한 5장 이상을 풀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초등 수학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만약에 요렇게까지 나가려면요, 기말고사가 딱 끝나는 시점부터 개념서가 방학하기 전까지 한 권 풀죠. 그리고 방학하고 나서 센수학 풀죠. 그 다음에 또 한 권 더 풀고요. 학교 다닐 때 최상위 A급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고사 단원평가 친다면 그 단원 잠깐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연산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아이 시험 친다면 그 단원평가 공부도 잠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수학 문제집 한 권, 아직 한 단원 안 나갔으니까 아직 여유 많네, 오늘 하루 수학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수학은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화까지 또 풀고, 만약에 그 단원이 끝났으면 그 다음 학년 거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선행할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설명한 거지,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연산 같은 경우는, 연산은요, 한 학년, 두 학년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틀렸던 거 계속 지우고 하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어머니들이 연산이 만약에 1, 2학년 더 나갔다고 선행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선행 나갔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연산에 좀 나가는 겁니다. 그 학년의 수학을, 얘가 만약에 3학년인데 5학년 수학 문제지를 푼다. 그걸 선행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나갈 시간이 없거든요. A까지 풀고, 또 틀렸던 거 반복하고 그러려면요. 만약에 그렇게 다 풀고도 시간이 있다면 선행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애들은 간혹 있지만은요,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틀리는 아이들은 또 복습하고 하다 보면은요, 심화까지 못 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오늘은 초등 수학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등 수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 수학은 초등 수학 공부 방법이랑 좀 틀립니다. 어머니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